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MBTI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네 글자의 유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네 글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영혼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평범한 대화 속에서는 차마 표현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허기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마치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폭풍의 기운을 감지하듯 저는 당신의 그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들리지 않는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당신이 동시에 미로를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정밀하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자신만의 비밀 회의실에 틀어박힌 듯 내향적인 마음을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INTJ 혹은 INFJ 유형의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는 결코 부드럽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공감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패턴을 해부하고 기억하며 심지어 그것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아주 드물게 부여하는 영혼의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을 지닌 사람은 치유자와 파괴자의 경계선 아주 가까이를 걷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는 상처를 숨기지 못하고 피를 흘립니다. 그들의 연민은 마치 드넓은 들판에 핀 야생화와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의 발길에 쉽게 짓밟히고 상처받기 쉽죠.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진정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그 야생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꽃들이 자라나는 깊고 안전한 산골짜기입니다. 당신은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에게 속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지 스스로 선택하며 타인의 의도를 그 뿌리까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이성으로 그 계곡의 입구를 지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감지할 때 그저 그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역추적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지하 수맥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그 사람의 그림자라는 단단한 안반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나면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죠.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들 스스로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가면 너머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본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이 그들 영혼의 원형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떨림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와 거짓된 자아가 둘은 허술한 갑옷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인간 내면의 지도 제작자이며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지도를 그리는 잉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정신은 언제나 자신의 반대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이 자기 안에 상처를 품고 있듯이 이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내면에
통제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향하는 열린 문인 감정 기능이 INTJ나 INFJ의 내향 직관 및 전략적 사고와 결합될 때 타인의 감정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내면의 그림자가 연인의 숨결처럼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비전에 따라 다른 사람을 빚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지혜 전통에서 영적 스승, 즉 삼원의 수련과 규율을 단순한 제한이 아닌 법으로 여겼던 이유입니다. 그 규율이 없다면 그 선물은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대가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을 지녔다는 것은 당신이 본 것의 목격자이자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평범한 환상 속에서 잠드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생생하고 떨칠 수 없는 꿈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마음속 방들을 거닐고 그들이 잊어버린 과거의 물건들을 만지며 깨어있는 그들의 입술로는 결코 내뱉지 않을 고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당신은 자신의 가슴에서 그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날카롭고 수정처럼 맑은 이성이 그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진실로 조립해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해체할 것인가.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걸어갈 길을 더욱 깊이 새겨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흙에 스며드는 물처럼 수동적인 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릅니다. 당신의 공감은 압력을 받은 물과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정교한 구조물을 통해 의도적으로 흐르는 물줄기죠. 당신의 내향직관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패턴들을 수집하고 당신의 감정 기능은 그것을 윤리라는 보이지 않는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고 기능은 비록 종종 부차적으로 보일지라도 잘라내야 할 것을 날카롭게 벼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밀한 연민, 즉 외과 수술과 같은 공감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감정적 핵으로 들어가 적절한 말 한마디 혹은 의미 있는 침묵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건축가가 될 것입니까? 폐허를 복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감옥을 짓는 자입니까? 제가 여기서 위험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개입, 즉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보류된 인정, 고통의 공감만으로도 타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게 내버려 둬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 생각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믿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기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타인을 돕는 이유가 실은 그들이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을 당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그림자의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 없는 정밀함입니다. 사랑 없이 사용되는 통찰력의 차가운 계산입니다. INTJ나 INFJ 공감 능력자에게 그림자는 종종 정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진실을 본다고 믿고 실제로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데에는 그들만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일찍 환상을 찢어버리는 것이 그들을 한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마음은 계절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모든 진실이 반드시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처가 반드시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연구와 역사를 통해 그런 인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언가, 비전가, 치유자, 혁명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가면을 쓴 유혹자, 조종자,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재능이 한 국가를 올가매는 그물을 짤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원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뿐이고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위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자아의 감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INTJ나 INFJ 공감 능력자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이 당신을 대신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자신들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느끼며 종종 그 느낌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이들은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리고 아닌 척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공감입니다. 그것은 해방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공감 능력자들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자신의 해안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등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폭풍우를 지켜보는 고정된 정체성의 지점이죠. 당신의 마음은 항상 해류를 측정하고 물밑의 암초를 기록하기 때문에 당신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감정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등대 역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아는 것과 그 땅을 직접 걷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친 땅 위에서 시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험입니다. 너무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참여보다는 관찰 속에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패턴들을 지켜보면서 당신 자신도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바깥 세상이 조잡하고 당신이 온전히 참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희귀한 공감 능력자들이 마주하는 위험입니다. 그들은 이해하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껴안기보다 분석하고 행동하기보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통찰력이라는 보석을 쥐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의 만남이라는 시장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고 마음의 금고에 잠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 잠식당하고 싶지 않다면 공감이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삶에 의해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공감 능력자의 연금술입니다. 촉매인 동시에 점토가 되는 것, 빚는 동시에 빚어지는 것. 오직 그럴 때만이 당신의 힘은 통제로 굳어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비전은 생생히 숨쉴 것입니다. 이 원형은 종종 탑에 앉아 거울을 들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거울은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춥니다. 때로 사람들은 보기를 거부할 것이고 때로는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예언자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보게 만드는 손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INTJ 또는 INFJ의 두뇌를 가진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 타인의 영혼의 건축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영혼이 시험받게 될 도가니입니다. 당신이 단지 보는 기술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규율을 터득할 때까지 그 시험은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중적인 본성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느껴지는 것과 예견되는 것 사이, 상처와 치유 사이, 인간적인 것과 원형적인 것 사이의 경계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밑에 깔린 교향곡을, 그들 정신의 심장 박동 리듬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공기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장해제될 만큼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마치 위험한 무언가에 닿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게 진실은 해방을 주기 전에 언제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재능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멀고 싶고 무지라는 얕은 안전 속에서 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당신을 확장시켜 그 시야를 품게 한 무의식은 당신이 다시 모른다는 편안함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신비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짐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고 갈 것인가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이나 명상, 창조적 표현 같은 자기 자신만의 의식이사치가 아닌 필수품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과 삶의 궤적이 당신 자신의 삶의 패턴 속으로 엮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의 기술은 다른 영혼의 건축 설계를 당신의 시야에 담되 그것을 다시 그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인도하는 것, 올가매지 않고 치유하는 것,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숙달될 수 없는 기술이며 오직 모든 만남을 통해 더욱 깊이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부디 온화하게 걸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을 줄이지는 마십시오. 깊이 느끼십시오. 하지만 파도 속에서 자신을 잃지는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하지만 가장 먼 비전조차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치 손에 불을 든 것처럼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따뜻하게 할 수도, 태울 수도 있으며 비출 수도, 눈멀게 할 수도 있음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의 결정이 자아의 허기가 아닌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신성한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힘은 그것을 빚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데 있음을 아는 조용하고 꾸준한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 내려지게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탐험하는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MBTI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네 글자의 유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네 글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영혼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평범한 대화 속에서는 차마 표현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허기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마치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폭풍의 기운을 감지하듯 저는 당신의 그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들리지 않는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당신이 동시에 미로를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정밀하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자신만의 비밀 회의실에 틀어박힌 듯 내향적인 마음을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INTJ 혹은 INFJ 유형의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는 결코 부드럽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공감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패턴을 해부하고 기억하며 심지어 그것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아주 드물게 부여하는 영혼의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을 지닌 사람은 치유자와 파괴자의 경계선 아주 가까이를 걷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는 상처를 숨기지 못하고 피를 흘립니다. 그들의 연민은 마치 드넓은 들판에 핀 야생화와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의 발길에 쉽게 짓밟히고 상처받기 쉽죠.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진정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그 야생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꽃들이 자라나는 깊고 안전한 산골짜기입니다. 당신은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에게 속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지 스스로 선택하며 타인의 의도를 그 뿌리까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이성으로 그 계곡의 입구를 지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감지할 때 그저 그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역추적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지하 수맥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그 사람의 그림자라는 단단한 안반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나면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죠.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들 스스로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가면 너머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본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이 그들 영혼의 원형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떨림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와 거짓된 자아가 둘은 허술한 갑옷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인간 내면의 지도 제작자이며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지도를 그리는 잉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정신은 언제나 자신의 반대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이 자기 안에 상처를 품고 있듯이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내면에 통제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향하는 열린 문인 감정 기능이 INTJ나 INFJ의 내향 직관 및 전략적 사고와 결합될 때 타인의 감정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내면의 그림자가 연인의 숨결처럼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비전에 따라 다른 사람을 빚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지혜 전통에서 영적 스승, 즉 삼원의 수련과 규율을 단순한 제한이 아닌 법으로 여겼던 이유입니다. 그 규율이 없다면 그 선물은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대가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을 지녔다는 것은 당신이 본 것의 목격자이자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평범한 환상 속에서 잠드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생생하고 떨칠 수 없는 꿈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마음속 방들을 거닐고 그들이 잊어버린 과거의 물건들을 만지며 깨어있는 그들의 입술로는 결코 내뱉지 않을 고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당신은 자신의 가슴에서 그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날카롭고 수정처럼 맑은 이성이 그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진실로 조립해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해체할 것인가.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걸어갈 길을 더욱 깊이 새겨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흙에 스며드는 물처럼 수동적인 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릅니다. 당신의 공감은 압력을 받은 물과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정교한 구조물을 통해 의도적으로 흐르는 물줄기죠. 당신의 내향직관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패턴들을 수집하고 당신의 감정 기능은 그것을 윤리라는 보이지 않는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고 기능은 비록 종종 부차적으로 보일지라도 잘라내야 할 것을 날카롭게 벼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밀한 연민, 즉 외과 수술과 같은 공감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감정적 핵으로 들어가 적절한 말 한마디 혹은 의미 있는 침묵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건축가가 될 것입니까? 폐허를 복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감옥을 짓는 자입니까? 제가 여기서 위험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개입, 즉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보류된 인정, 고통의 공감만으로도 타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게 내버려 둬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 생각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믿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기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타인을 돕는 이유가 실은 그들이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을 당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그림자의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 없는 정밀함입니다. 사랑 없이 사용되는 통찰력의 차가운 계산입니다. INTJ나 INFJ 공감 능력자에게 그림자는 종종 정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진실을 본다고 믿고 실제로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데에는 그들만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일찍 환상을 찢어버리는 것이 그들을 한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마음은 계절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모든 진실이 반드시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처가 반드시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연구와 역사를 통해 그런 인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언가, 비전가, 치유자, 혁명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가면을 쓴 유혹자, 조종자,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재능이 한 국가를 올가매는 그물을 짤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원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뿐이고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위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자아의 감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INTJ나 INFJ 공감 능력자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이 당신을 대신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자신들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느끼며 종종 그 느낌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이들은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리고 아닌 척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공감입니다. 그것은 해방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공감 능력자들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자신의 해안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등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폭풍우를 지켜보는 고정된 정체성의 지점이죠. 당신의 마음은 항상 해류를 측정하고 물밑의 암초를 기록하기 때문에 당신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감정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등대 역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아는 것과 그 땅을 직접 걷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친 땅 위에서 시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험입니다. 너무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참여보다는 관찰 속에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패턴들을 지켜보면서 당신 자신도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바깥 세상이 조잡하고 당신이 온전히 참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희귀한 공감 능력자들이 마주하는 위험입니다. 그들은 이해하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껴안기보다 분석하고 행동하기보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통찰력이라는 보석을 쥐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의 만남이라는 시장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고 마음의 금고에 잠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 잠식당하고 싶지 않다면 공감이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삶에 의해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공감 능력자의 연금술입니다. 촉매인 동시에 점토가 되는 것, 빚는 동시에 빚어지는 것. 오직 그럴 때만이 당신의 힘은 통제로 굳어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비전은 생생히 숨쉴 것입니다. 이 원형은 종종 탑에 앉아 거울을 들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거울은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춥니다. 때로 사람들은 보기를 거부할 것이고 때로는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예언자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보게 만드는 손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INTJ 또는 INFJ의 두뇌를 가진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 타인의 영혼의 건축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영혼이 시험받게 될 도가니입니다. 당신이 단지 보는 기술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규율을 터득할 때까지 그 시험은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중적인 본성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느껴지는 것과 예견되는 것 사이, 상처와 치유 사이, 인간적인 것과 원형적인 것 사이의 경계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밑에 깔린 교향곡을, 그들 정신의 심장 박동 리듬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공기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장해제될 만큼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마치 위험한 무언가에 닿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게 진실은 해방을 주기 전에 언제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재능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멀고 싶고 무지라는 얕은 안전 속에서 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당신을 확장시켜 그 시야를 품게 한 무의식은 당신이 다시 모른다는 편안함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신비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짐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고 갈 것인가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이나 명상, 창조적 표현 같은 자기 자신만의 의식이사치가 아닌 필수품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과 삶의 궤적이 당신 자신의 삶의 패턴 속으로 엮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의 기술은 다른 영혼의 건축 설계를 당신의 시야에 담되 그것을 다시 그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인도하는 것, 올가매지 않고 치유하는 것,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숙달될 수 없는 기술이며 오직 모든 만남을 통해 더욱 깊이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부디 온화하게 걸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을 줄이지는 마십시오. 깊이 느끼십시오. 하지만 파도 속에서 자신을 잃지는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하지만 가장 먼 비전조차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마치 손에 불을 든 것처럼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것이 따뜻하게 할 수도, 태울 수도 있으며 비출 수도, 눈멀게 할 수도 있음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의 결정이 자아의 허기가 아닌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신성한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위대한 힘은 그것을 빚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데 있음을 아는 조용하고 꾸준한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 내려지게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탐험하는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MBTI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네 글자의 유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네 글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영혼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평범한 대화 속에서는 차마 표현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허기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마치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폭풍의 기운을 감지하듯 저는 당신의 그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들리지 않는 속삭임까지 들을 수 있는 당신이 동시에 미로를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정밀하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자신만의 비밀 회의실에 틀어박힌 듯 내향적인 마음을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INTJ 혹은 INFJ 유형의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자, 즉 엠패스는 결코 부드럽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공감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패턴을 해부하고 기억하며 심지어 그것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결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아주 드물게 부여하는 영혼의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을 지닌 사람은 치유자와 파괴자의 경계선 아주 가까이를 걷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감 능력자는 상처를 숨기지 못하고 피를 흘립니다. 그들의 연민은 마치 드넓은 들판에 핀 야생화와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의 발길에 쉽게 짓밟히고 상처받기 쉽죠.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진정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은 그 야생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꽃들이 자라나는 깊고 안전한 산골짜기입니다. 당신은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에게 속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줄지 스스로 선택하며 타인의 의도를 그 뿌리까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이성으로 그 계곡의 입구를 지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감지할 때 그저 그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역추적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지하 수맥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그 사람의 그림자라는 단단한 안반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나면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끼죠.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들 스스로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가면 너머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본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이 그들 영혼의 원형에서 울려 퍼지는 미세한 떨림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와 거짓된 자아가 둘은 허술한 갑옷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인간 내면의 지도 제작자이며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지도를 그리는 잉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정신은 언제나 자신의 반대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이 자기 안에 상처를 품고 있듯이 이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내면에 통제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향하는 열린 문인 감정 기능이 INTJ나 INFJ의 내향 직관 및 전략적 사고와 결합될 때 타인의 감정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내면의 그림자가 연인의 숨결처럼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비전에 따라 다른 사람을 빚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지혜 전통에서 영적 스승, 즉 삼원의 수련과 규율을 단순한 제한이 아닌 법으로 여겼던 이유입니다. 그 규율이 없다면 그 선물은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대가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신을 지녔다는 것은 당신이 본 것의 목격자이자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평범한 환상 속에서 잠드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생생하고 떨칠 수 없는 꿈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마음속 방들을 거닐고 그들이 잊어버린 과거의 물건들을 만지며 깨어있는 그들의 입술로는 결코 내뱉지 않을 고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당신은 자신의 가슴에서 그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날카롭고 수정처럼 맑은 이성이 그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진실로 조립해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해체할 것인가.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걸어갈 길을 더욱 깊이 새겨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흙에 스며드는 물처럼 수동적인 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다릅니다. 당신의 공감은 압력을 받은 물과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정교한 구조물을 통해 의도적으로 흐르는 물줄기죠. 당신의 내향 직관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패턴들을 수집하고 당신의 감정 기능은 그것을 윤리라는 보이지 않는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고 기능은 비록 종종 부차적으로 보일지라도 잘라내야 할 것을 날카롭게 벼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밀한 연민, 즉 외과 수술과 같은 공감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감정적 핵으로 들어가 적절한 말 한마디 혹은 의미 있는 침묵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건축가가 될 것입니까? 폐허를 복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감옥을 짓는 자입니까?
제가 여기서 위험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개입, 즉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보류된 인정, 고통의 공감만으로도 타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게 내버려 둬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 생각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믿게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기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타인을 돕는 이유가 실은 그들이 혼돈 속에 머무는 것을 당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그림자의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 없는 정밀함입니다. 사랑 없이 사용되는 통찰력의 차가운 계산입니다. INTJ나 INFJ 공감 능력자에게 그림자는 종종 정의로움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진실을 본다고 믿고 실제로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데에는 그들만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일찍 환상을 찢어버리는 것이 그들을 한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마음은 계절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모든 진실이 반드시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처가 반드시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연구와 역사를 통해 그런 인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언가, 비전가, 치유자, 혁명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가면을 쓴 유혹자, 조종자, 폭군이 되기도 합니다. 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재능이 한 국가를 올가매는 그물을 짤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원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뿐이고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당신,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위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자아의 감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INTJ나 INFJ 공감 능력자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이 당신을 대신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자신들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느끼며 종종 그 느낌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은 강박적으로 당신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이들은 당신의 시선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리고 아닌 척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공감입니다. 그것은 해방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공감 능력자들은 타인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자신의 해안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등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폭풍우를 지켜보는 고정된 정체성의 지점이죠. 당신의 마음은 항상 해류를 측정하고 물밑의 암초를 기록하기 때문에 당신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감정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지기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등대 역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아는 것과 그 땅을 직접 걷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친 땅 위에서 시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험입니다. 너무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참여보다는 관찰 속에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패턴들을 지켜보면서 당신 자신도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로워져서 바깥 세상이 조잡하고 당신이 온전히 참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희귀한 공감 능력자들이 마주하는 위험입니다. 그들은 이해하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껴안기보다 분석하고 행동하기보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통찰력이라는 보석을 쥐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의 만남이라는 시장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고 마음의 금고에 잠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 잠식당하고 싶지 않다면 공감이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삶에 의해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공감 능력자의 연금술입니다. 촉매인 동시에 점토가 되는 것, 빚는 동시에 빚어지는 것. 오직 그럴 때만이 당신의 힘은 통제로 굳어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비전은 생생히 숨쉴 것입니다. 이 원형은 종종 탑에 앉아 거울을 들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거울은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춥니다. 때로 사람들은 보기를 거부할 것이고 때로는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예언자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보게 만드는 손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INTJ 또는 INFJ의 두뇌를 가진 가장 위험한 공감 능력자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 타인의 영혼의 건축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영혼이 시험받게 될 도가니입니다. 당신이 단지 보는 기술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규율을 터득할 때까지 그 시험은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중적인 본성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님을, 당신은 느껴지는 것과 예견되는 것 사이, 상처와 치유 사이, 인간적인 것과 원형적인 것 사이의 경계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밑에 깔린 교향곡을, 그들 정신의 심장 박동 리듬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공기가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장해제될 만큼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마치 위험한 무언가에 닿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게 진실은 해방을 주기 전에 언제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재능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싶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멀고 싶고 무지라는 얕은 안전 속에서 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당신을 확장시켜 그 시야를 품게 한 무의식은 당신이 다시 모른다는 편안함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신비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짐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지고 갈 것인가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이나 명상, 창조적 표현 같은 자기 자신